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멸종된 새 하면은 어떤 새가 생각나시나요? 시조새? 공룡? 주라기 월드를 얼마 전에 보신 분 같긴 한데 안 먹긴 했는데. 안 보긴 하셨긴 한데 보신 분 같긴 한데 어쨌든 멸종된 새 중에 가장 유명한 새가 있다면 바로 도도새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멸종된 새 이렇게 하면? 네. 오. 왜냐면 멸종된 새를 제외하고도 멸종 동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네. 멸종 동물? 경쟁자는 매머드 정도? 매머드? 매머드가 더 유명하긴 하다. 아니 근데 이게 매머드는 빙하기 때 살았던 애니까 엄청 옛날인데 뭐 최근에 멸종된 동물이라 최근? 하면은 네,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근데 가장 유명한 동물이면은 공룡이죠,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가장 유명할 때. 아니 그 뭔가 그 뭐 사람 때문에 멸종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일 유명한 거는 도도새가 아닐까. 공룡은 다 사람 없을 공룡은 때니까. 사람하고 같이 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도새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록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한때 이 지구에 함께 살았던 도도새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보라에서는 이렇게 멸종된 새를 다루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멸종 이미 돼 있는 새를 다루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뜻깊은 시간이 되길 고대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도도새가 왜 멸종됐는지 알아보기 전에 도도새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도새가 살았던 시기는 사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실 수도 없고 또 남아있는 현대 그림의 묘사가 정확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또 도도새를 몰라서 그냥 독수리나 타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뭔가 생김새가 잘 안 떠오르시면은 타조같이 생긴 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도새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멸종돼서기도 한데 엄청 특이하게 생긴 편이었어요. 제가 도도새의 멸종이나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도새가 살았고 멸종된 시기는 사진이 있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라서 이제 남아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그림이나 사람들이 상상한 게 많아요. 남아있는 묘사들이 정확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도새가 유명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거는 멸종이 되었으니까 유명한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유는 생김새가 특이했어서였어요. 도도새가 살던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인데요. 그 서양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에 갔죠. 근데 갔는데 너무 신기한 새를 발견한 거예요, 도도새. 그 도도새를 발견해서 도도새가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도도새를 해외를 보냈는데 11마리는 살아서 유럽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뭐 일본에도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도새를 밖으로 보낸 이유가 뭐 박제를 만들거나 좀 그런 보존을 하려고 한 이유도 있었는데 슬픈가요? 슬프게도 살아남은 박제 표본은 따로 없고 현재 박물관에 가면은 서양 박물관에 가면 막 도도새 박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재구성한 표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도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뼈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모리셔스의 뼈 무덤에서는 수천 점에 이르는 도도새 뼈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뼈들이 발견되었다고 모든 게 뭐 도도새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닌 게 온전히 있는 한 개체의 뼈가 온전히 있는 골격은 2개밖에 없고 뭐야? 나머지 뼈들은 다 부분의 수천 뼈니까 개인데도 수천 어째 그런 개인데도 낮은 확률이. 한 개체의 뼈가 온전히 있는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뼈만 보고 도도새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뼈들은 모리셔스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수천 마리가 어쨌든 살았는데 몇 마리를 보냈는데 여러 마리가 살아서 간 거지? 그러니까 불쌍하다. 여러 마리를 보냈는데 이동 중에 얼마나 죽은 그 거지? 서양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도새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약간 뚱뚱하고 멍청하게 생긴 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도새의 멸종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도새가 멍청해서 멸종되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편견 약간 장난처럼 도도새가 멸종한 이유는 이제 딱 봐도 멍청하게 생겼어 뭐 이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집은 통통하고 둥글며 키는 약 1m 정도였고 날개는 아주 짧아서 비행이 불가능한 새였습니다. 그 대신 아주 튼튼한 다리랑 크고 강한 발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걸어 다니거나 땅을 파면서 살아간 새였죠. 그 다음에 또 부리가 엄청 포인트인데 부리가 길고 좀 두껍고 굽어 있어가지고 끝이 갈고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갈고리 같은 끝부분으로 단단한 열매나 씨앗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 그리고 몸통은 엄청 큰데 머리는 몸에 비해서 엄청 작고 소두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목은 짧은데 굵어서 뭐 이제 약간 조금 흔하지 않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는 긴 깃털 대신 솜털 같은 흰 뭉치가 달려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토끼처럼? 오히려 이 흰 긴 뭉치가 우스꽝스럽다라는 묘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럼 꼬리가 거의 짧다 이런 느낌. 맞아요. 꼬리가 거의 짧은 느낌. 손뭉치가 왜 달려야 되지? 모르겠어요. 깃털 말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도도새에 대해서. 그리고 깃털색은 회색빛이 도는 청갈색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기록에는 뭐 하얀색이다라는 기록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회색빛이다 하는 기록도 있고 이 깃털에 대해서는 조금 묘사가 워낙 많이 달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거의 상상 속의 동물이네. 아직까지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도새 자체가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사진이 아니죠. 뭐 그림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은 흔하지 않은 생김새긴 해요. 뭔가 닭 같기도 한데 뭔가 공룡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새가 있었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도새가 이제 통통한 걸로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새가 이렇게 통통해도 되냐. 왜냐면 못 나는 새는 약간 새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림에는 과장해서 그리니까 애가 더 뚱뚱하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현대적 과학기법을 사용한 복원에서는 한 9.5에서 14kg 정도 된다고 해요. 가볍네. 별로 안 무겁죠? 근데 길이가 얼마나지? 길이가 1m 정도. 키가 1m. 두루미가 5kg인가? 근데 두루미가 1m 20cm인데 뭐 한 8kg라고 하면 도도새도 두루미 진짜 말랐잖아요. 도도새도 뭐 그러면 안 뚱뚱. 사실 되게 말랐는데. 약간 체형이 아예 말랐던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지방을 이렇게 채웠을 때. 그러니까 이게 17세기에 도도새가 좀 우스꽝스럽고 뚱뚱한 이미지로 유행을 해서 아직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김새에 이어서 그럼 도도새가 왜 멸종이 됐고 어디서 살았는지 혜연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도도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 살았죠. 이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또 섬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동쪽으로 900km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동떨어진 섬이죠. 사실 이런 데 살던 애들은 이렇게 섬에 사는 애들은 원래 잘 멸종합니다. 멸종이 취약해요. 취약. 그래서 하와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에서도 출국, 입국할 때 엄청 검사를 또 꼼꼼히 하는 게 거기 있는 생태계 전체가 약간 외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유입이 있었을 때 그 생태계가 굉장히 쉽게 파괴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도새도 이렇게까지 동떨어진 섬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멸종했다. 인간에게 적응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도도새가 지금은 귀엽고 멍청한 이미지지만 사실 안 귀엽고 안 멍청하게 생긴 많은 다른 생물들도 멸종했어요. 멍청하게 생겨서 멸종한 게 아니라 맞아. 멸종한 수많은 애들 중에 음. 그렇게 생긴 애도 있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섬에 사는 애들 중에는 안 날고 살아가는 새들이 많아요. 약간 오스트레일리아도 생각하면 에뮤? 에뮤? 그쵸. 타조나 이렇게 대형이 되면 조류가 대형으로 되면은 안 날아도 다리가 살수 있는 튼튼하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새들은 주로 날죠. 왜냐면 날아야 피하니까. 근데 걔네는 사람이 처음에 정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육상에 있는 동물을 그렇게까지 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뉴질랜드의 유명한 카카포가 그 초록색 앵무새가 엄청 그냥 일반 앵무새 같은데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약간 체형이 똥똥해요. 그렇게 테카포는 호수 이름일걸요? 카카포가 맞는 것 같아요. 테파코?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가 하가포 맞아. 그 앵무새도 앵무새인데도 못 날거든요. 보면은 날개 자체가 약간 없어요. 폐화됐어?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못 날게 되면은 굳이 가벼울 필요도 없고 뚱뚱해져도 상관없다. 열심히 잘 걸어다니면 되니까. 이제 나는 애들이나 말라야 되지. 못 나는 애들은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더 체형이 통통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안 날 생각이었으므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애들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알바트로스처럼 그렇죠. 무인도, 사실 무인도지. 모리셔스가 그때 무인도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지 모르니까. 맞아. 이 뭐야? 새로 보는 동물이다. 궁금하지. 이런 생각은 있었겠죠. 알바트로스도 사람 경계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 애들이 사람한테 겁을 먹은 사람이 그들 사냥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요 도도새 분께서는 땅 위에다 둥지를 틉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안 틀고 땅에다가 틀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죠. 사실은. 그래서 멸종 원인이라고 하면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종 원인 여러 개 꼽을 수 있지만 다 사람이 초래한 멸종 원인이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섬에 살던 애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란 동물 겁을 안 먹고 외래종의 교란에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 정착민들 항해하다가 이제 모리셔스까지 가신 분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 뭐 얼마나 쌓아놓고 갔겠어.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900km 가야 되는 거니까 배로 가면은 상당히 멀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먹을 식량으로서 써야 됩니다. 도도새는 아무래도 못 나니까 체형이 통통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그 옆에서 사실 쓰다듬어도 안 피할 수도 있어요. 알바트로스도 그래. 똑같죠. 그래도 막 둥지 지킬 때는 또 알바트로스 둥지 지킬 때도 사람한테 경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오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아예. 처음 보는 생물. 도도새는 이 섬에서 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식자는 아니지만 뭐 크면은 원래 못 건드리잖아요. 뭐든지 아니죠. 너무 크니까 먹을 수 다른 생물들도 도도새를 먹지 않았다. 물론 알은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천적이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고 꼭 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새를 잡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뛰어가서 잡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냥 옆으로 가서 그냥 잡으면 돼. 폭 안으면 안길 것 같아.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애를 내가 사람들 잔인하게 잡아먹을 잡았을 생각으로. 것 같아. 그치. 아무리 얘가 착해도. 그치. 슬프네. 일단 먹을 생각이므로. 먹을 생각이에요? 네. 초기에는 먹어. 진짜? 식량으로. 거기 와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응. 뭐 깃털 보고 구워서 먹었겠죠? 먹으려고 잡는 건 근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합리적? 근데 안 먹을 건데 잡는 게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늘 먹히던 애들 먹은 게 아니라 new 식량원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잡혀버렸다. 잡으려고 했더니 잡혀버렸다는 게 되죠. 너무 손쉽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사람만 오지가 않아요. 다 같이 와요. 이렇게 외래종 유입 같은 걸 보면은 그 배에 같이 타고 온 것들이 늘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흰개미 이런 것도 그 배에 다 타고 있던 진짜? 애들이고 무슨 배? 그냥 인천항에 들어오는 그런 배에 다른 외국에서 오는 아니, 영화 흰개미들이 같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탄 건 아니지. 근데 우연히 흰개미 입장에서 탔는데 침투하는 게 멋지잖아요. 해외 이렇게 스파이처럼 잠입해서. 근데 흰개미 입장에서는 어. 아 그냥 실수로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내가 그치. 멀리 그러니까 내 서식지를 잃어버린 그냥 새로운 데 정착해야지 멋지다. 약간 이런 경복궁에 있는 거 이제 파먹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맛있는 목조 건물이. 새로운 데를 이제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배에 그리고 물을 싣고 오잖아요. 배 균형을 위해서. 그 물 안에도 수많은 세균들, 박테리아, 어머. 미생물들이 다 같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외래종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외래종 초기에 뭐 돼지, 원숭이, 쥐, 고양이 이런 거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아 근데 쥐는 그냥 모리셔스에 어느 나라 사람 갔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갈 만한 사람이 가야 되지 않을까? 16세기에 떠날 유럽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 갔겠지. 그러겠죠. 아무튼 아니 돼지까지는 전 이해해요. 그 고양이 약간 왜? 그냥 자기 좋으려고 하긴 뭐 그런 문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이건 뭘까? 아무튼 쥐 문제는 근데 쥐 같아. 다른 것보다. 물론 고양이도 문제죠. 문제지. 쥐가 큰 문제죠. 쥐는 번식력도 좋고 아마 도도새만 지금 기록이 남은 게 도도새지 사실은 그 섬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같이 멸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뭐 100종 있었으면 거의 뭐 30종 이 정도로 진짜? 줄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쥐가 퍼지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라따뚜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애들은 쥐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섬에는. 맞아. 쥐도 어떤 다르게 진화한 쥐, 다르게 진화한 쥐가 설치류는 있었겠죠. 있으려나? 설치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설치류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붐업했으니까 공룡 시대에 공룡 다 죽고 설치류가 붐업했잖아. 설치류 최고. 근데 또 다른 설치류가 있었겠죠. 그들이 잘 적응했던 그치. 설치류. 근데 뉴 설치류의 진입 문제가 되죠. 우리도 쥐는 잘 적응했지만 다람쥐, 쥐 이런 거 많지만 뉴트리아라는 새로운 설치류에 한테 당했던 때가 카피바라도 있잖아. 설치류예요? 그렇죠. 카피바라는 유입된 적이 없잖아. 야생에서 살아가냐고. 네. 진짜? 뉴트리아 몰라요? 어. 뉴트리아 그때 황소개구리처럼 다 방제했잖아요. 커요? 클걸요? 그러니까 쥐 잡듯이 잡을 트랩 같은 걸 그러니까 약간 피를 봐야지 어머. 죽일 수 있는 그치. 그런 대형 설치류. 벌레. 아무튼 그래서 그게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 교란. 천적이 없으므로 이 쥐는 처음 보는 쥐야. 그냥 똑같은 쥐여도 처음 보는 쥐야. 안 먹어. 어떡해? 이렇게 안 먹어? 된 거지. 네. 그 초반에는 약간 당해야 돼요. 적응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께서 도도새의 알을 먹거나 뭐 직접적이죠.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도새가 먹는 거를 먹어. 그래서 경쟁하는 거예요. 돼지도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인간도 여기 살으려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사실 살 곳이 없나? 쫓겨났나 봐요. 배 타고 난민인가? 오는 시간에 집을 구해라. 난민 아닐 것 같아. 왜 이동했지? 약간 모험이 아니라 정착민도 있었으므로 약간 처음에는 모험했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정착했나 보죠? 어쨌든 먹이를 두고 경쟁하거나 먹이로 삼게 되면서 도도새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섬 생태계 전체가 어쨌든 고립된 상황이므로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협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요즘 같은 외래종 유입에서는 사냥까지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외래종만 들어와도 사실 멸종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왜 뉴질랜드랑 하와이 같은 데 갈 때는 음식물 절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소시지 이런 거. 네, 사과 어, 이런 것도 안 돼. 소시지 거기 농작물. 안에 벌레가 어. 있을 수도 있고 사과 안에 맞아. 그런 게 널리 퍼지면은 또 위험해. 멸종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그런 사례가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려 능동적인 사냥과 남회까지 진행함으로 굉장히 커다란 그러니까 교란 파괴하려고 작정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뭐 피할 수 없다. 맞아. 피할 생각도 없었죠. 음. 그래서 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도도새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연도가 언제게요? 1625년? 어, 1578년?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숫자가 늘어난다. 1678년? 1660년대 초반입니다. 아, 근데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인정되는 음. 게 1660년대 초반. 그리고 진짜 멸종은 17세기 말. 그러니까 거의 17세기 말이죠. 1660년대 자체가. 그때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 왜 도도새가 유명하냐라는 거죠. 인간이 멸종시킨 동물은 많지.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음. 많아. 인류와 함께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엄청나게 수천 수만 종을 인류가 절멸을 시켰는데 도도새 말고도 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모아 아세요? 모아? 뭐? 뉴질랜드에 있던 큰 새, 모아라고 막 책 같은 거 읽으면은 나올 때 있거든요. 인간의 멸종 사례 이래가지고. 타조나 에뮤 같은 큰 대형 조류인데 딱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아도 목 이렇게 길고 몸통 있고 다리 길고. 이 모아도 인간 사냥 때문에 사라진 예시인데 왜 도도새 모아는 유명해지지 못 모아는 뭐 없잖아요. 뭐 어떤 캐릭터가 없는데 도도새는 왜 더 유명해졌을까? 제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도새가 인류 때문에 멸종한 첫 번째? 최초의 사례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멸종을 먼저 했겠지. 했는데, 근데 조그마면은 솔직히 했는지 안 그렇지, 뭐 했는지 기존에 식물이 살는지를 멸종됐을 수도 있는데. 알아야지 멸종했다 이렇게 할 텐데 도도새는 이제 대형이고 눈에 띄니까 맞아. 얘가 싹 없어졌을 때 아, 멸종했다 이렇게 딱 와닿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멸종한 최초의 사례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어떤 생물을 영원히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걔네는 거기 사는 거고 나도 여기 사는 거. 근데 내가 얘네를 잡아도 그게 빵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치. 그냥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아예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거는 이 시기부터 생긴 어떻게 보면 도도새가 이런 깨우침을 줬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 또 외부 유출이 됐으니까 그게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섬에서만 계속 있는 애들이었으면 그 섬에 가본 사람만 알는 새고 그런 애가 죽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출이 됐으므로 이게 그래서 당시에 멸종될 때 사실 유명해진 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관심 없으니까. 도도새가 유명해진 거는 19세기 들어서 과학계에서 멸종이라는 개념이 정립될 때 이때 도도새 이야기가 널리 알려집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나 어떤 역사학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의 상징으로 되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그냥 사라진 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류가 생태계에 이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죠. 도도새가.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거 말고도 다양한 문화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도새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혜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도새는 멸종을 상징하는 생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dead as 도도라는 표현, dead as 도도. 도도처럼 죽는다 이런 거예요? 도도처럼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것, 시대에 뒤진 것을 그러니까
뒤지다? 시대 뒤쳐졌다 이런 말인 거죠. 시대에 깍 뒤진 게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뒤진 것. 그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그쵸. 도도란에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슬프다. 맞아요. 비참해. 그래서 도도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도도의 이름은 대부분 이제 추측하는 게 포르투갈어 누도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표현이 멍청, 크레이지. 크레이지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크레이지 뜻을 된 적은 가지고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어에서 일단 왔다는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그치, 왜냐면 모리셔스는 포르투갈이 아닌데 왜 포르투갈어 이름을 썼냐? 식민지 개척의 결과. 네. 그리고 모리셔스, 도도가 살았던 모리셔스는 이제 하나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리셔스와 도도가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집착하는 국조가 있는데요. 모리셔스의 국조가 도도새입니다. 그래서 왜 멸종된 새를 국조로 설정했냐라는 의견이 또 많아요. 왜냐면 상징을 하려면 지금 있는 생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제 도도새는 멸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셔스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고 또 인간이 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도도새가 국조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도새를 국가의 상징으로 채택하면서 남아있는 자국의 토착 생물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도도새는 모리셔스 국민들한테 중요한 존재이고 또 모리셔스에 찾아오는 이제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막 패키지 같은 게 도도새를 찾아봐라 하는 그런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도도새 이런 거예요. 근데 또 관광객들도 내가 도도새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또 그런 헛된 자신감 희망이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헛된 자신감을 아직도 남아있을 이용한 거란 희망. 좀 돈벌이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도도새가. 찾아? 그러니까 뭐 숲 찾을 같은데, 기회를 줘? 뭐 숲 같은데 보물 가서 찾기처럼? 뭐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거 산책하다가 만날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도 있잖아. 멸종한 줄 알았던 누구 몇백 년 만에 발견. 맞아. 근데 도도새는 약간 커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조그마하면 옛날에 몰라? 멸종돼가지고. 그리고 모리셔스의 국장, 그 나라를 상징하는 표장에도 도도새가 등장합니다. 또 화폐에도 도도새가 이렇게 옆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모리셔스 화폐를 가지고 싶어졌어요. 모리셔스 화폐에 그려진 도도새는 무슨 색깔이에요? 근데 그 지폐 색깔에 약간 흑백처럼 인색돼가지고 그냥 테두리만 있다? 맞아. 그런 좀 흑백 검은 펜으로 칠한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도도새 관련해서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에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그 사파에 도도새가 그려져 있는 걸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유명한 도도새가 어디서 나오지? 도도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진짜? 앨리스가 눈물바다에서 빠져나온 후에 얘가 막 몸이 다 젖었잖아요. 바다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물에 젖은 등장인물들이 몸을 말리기 위해 코커스 경주라는 걸 진행을 해요. 이 경주가 막 100m 달리기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이제 심판인 도도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으승하는 게임이에요. 뭐야? 그런 게 있어. 약간 뭐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썼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나라 정치가 개판인 거를 이런 걸로 표현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작가인 루이스 캐럴이 약간 더듬는 뭐 말을 좀 더듬으셔가지고 별명이 뭐 도도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좀 투영한 이미지를 이 도도새를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버전으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그 경주가 아예 기억 안 나요. 진짜?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생각보다 엄청 버전이 많아서.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거울 나라 앨리스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그 아마 첫 편에 있는 거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읽었으면 읽었을 텐데. 읽었는데? 근데 저는 그 빨간 여왕 밖에는 기억 안 나고 그래요? 그냥 그 경주 부분이 빠진 걸로 추정돼요. 왜냐면 어린이 동화여서 이런 그림체 모르세요? 이런 그림체 아니었어요. 제가 읽은 거는. 이게 원본 사파거든요. 깜찍 그림체. 그건 약간 각색된 거고. 그래서 없었나. 맞아. 이게 원본 처음에 한 사파들이 이거는 있는. 너무 유로. 읽기 싫어요. 버전이 있어요. 이 책을. 약간 시리즈 뭐 소공녀 이야기 뭐 그런 시리즈가 좀 있어서 이런 원본 사파를 사용한. 그런 시리즈를 사야만 맞아요. 만날 수 있었다. 근데 되게 실물처럼 들어있구나. 잘 그렸죠. 약간 모자 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 도도새처럼 돼 있네. 이 그림을 참 잘 그리셨어요. 이 그리시는 분이.
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영화가 있잖아요. 디즈니 네, 영화. 네. 거기에도 또 도도 캐릭터가 나온다고 나와요? 합니다. 그거 봤는데. 그쵸? 왜 잘 기억이 안 나나 기억 안 봐요. 나. 아, 이거야. 이거는 근데 나 도도새. 새라고 생각 안 해. 도도새라고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새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부리가 약간 그냥 코 같아요. 맞아. 옷을 그리고 입고 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 도도새가 또 이상한 나라 앨리스 때문에도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약간 유명함의 시작인가? 그건 아닌가? 근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워낙 유명했던 작품이라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 사파를 보면 더 궁금해할 것 같긴 해. 이 도도가 어디서 왔는지? 능동적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다. 네. 그러면 또 도도새와 관련된 문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동물의 숲에 있는 거 왜 말 안 해줘요? 아. 동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동물의 숲에 닌텐도 그 게임. 공항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 그 섬에서 공항에서 나가는 공항. 비행 조종하시고 수속 밟아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나? 맞아. 두 분. 그분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도도 항공이 일단 항공 이름이 도도 항공이에요. 도도 에어라인스를 타고 가고 이제 기장 로드리랑 접수원 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티가 안 나네. 그러니까 도도 항공이 메인인 거죠. 그래서 이 도도 항공을 타고 뭐 마일섬 가서 주민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섬에 가가지고 뭐 촬영을 하거나 뭐 가구를 사거나 뭐 가구를 리폼하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저도 근데 잘 인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도도새란 사실은. 그냥 옷을 입고 막 그거 엄청 귀엽잖아요. 어. 동물의 숲에 있는 도도새는. 그리고 로드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모리셔스에 있는 섬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레퍼런스 로드리 있었네. 모리도 모리셔스에서 온 거고 아, 맞네. 로드리는 그 모리셔스의 송령인 로드리게스 섬에서 왔다고 합니다. 엄청 철저하게 짜여진 등장 인물이었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잘 신경 써주는 그러게, 것 같아요. 그러게. 어. 그 도도새가 모리셔스 섬에 산다는 거 사실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멸종됐다 이런 것만 알고. 근데 이런 닌텐도 회사는 디테일한 걸 신경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도도새 캐릭터 설정할 때도 그 도도새 배경에 대해서 다 그렇겠지. 숙지를 하고 한 거겠죠? 근데 저에게 가장 가까운 도도새는 그 도도새예요. 뭐야? 로드리요. 동물에도? 그 약간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 그 섬 밖으로 나갈 때 음. 이미 멸종한 새가 나를 인도한다? 어. 그게 조금 이상해요. 어떤 느낌을 준다 해야 되나? 진짜? 이미 그 섬이 판타지라는 것을 그 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승이라거나 이미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 차원? 약간 동물의 숲 세계관 썰 이런 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동물의 숲 세계관이 저승인 것 같아. 왜냐면은 우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멸종된 새 비행기를 타고 와.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런 느낌이 있죠. 한번 써보세요. 인터넷에. 도도새가 밖으로 나갈 때, 섬 들어올 때 도도새가 날 해주니까. 이끌어주니. 근데 이미 없는 새인데 내가 그래, 지금 안에 있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주민들 다 이상해. 도도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계관이 다를 수도 있죠 뭐. 어떤 차원이. 뭐 애초에 그 동숲 세계관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애들 굳이 약간 왜 어떻게 도도새를? 보면 다른 동물도 넣을 수 아, 있었잖아요. 맞아. 그냥 있는 새 넣고. 근데 굳이 멸종된 맞아. 새를 거기에 채택한 게 약간 그래. 또 독수리 주민들 귀여운데. 일단 딴 길로 또 새시네. 거기 나오는 새 캐릭터들도 엄청 재밌어서 게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막 특정 종을 잘 묘사한 경우도 막 있고 그렇지. 그래서 재밌습니다. 근데 전 궁금했던 게 영어로 하면 도도새가 그냥 도도. 도도죠. 도도 벌드가 아니야. 도도 벌드라고도 하던데 꽤? 도도라고 하면 검색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맞아. 도도라고 약간 뉴스도 하고 막 인스타나 알아. 막 동물 이거 얘기 알아.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도도새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퍼핀 같은 색채를. 근데 더 도도. 근데 도도새가 이렇게 화려했을까? 넣고 싶은 도리의 색깔이 있었어. 넣고 싶은 색깔 넣는 거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네. 오늘 약간 유명해서 하나의 상징이 된 새 같아요. 이제는. 파란색일 확률 없나? 그러니까 근데 약간 거기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 색을 봤으면은 기록이 좀 제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도 좀 제대로 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생태계 근데 그나마 그 정도 연도라서 지금 기록 이 정도 남았다 이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도새를 좀 잘 보고 싶다. 과거의 도도새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옥스퍼드에 있는 다행히 난 모리셔스 박물관 가라고 했지. 모리셔스 자연사 박물관도 있는데 가장 그 완벽한 구성을 아. 가지고 있는 거는 옥스퍼드라고. 또 제국주의의 그쵸, 그런 또 건가요? 어쨌든 그쵸. 모리셔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리셔스 그러니까 없는 뭐야? 거잖아요. 가장 다 완벽한 가져간 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도도새 어떡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추억 속의 새?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추억은 실제 없는데 추억은 없지만 역사 속의 새. 좀 슬퍼지네요. 우신다. 그냥 이렇게 파괴해놓고 멍청하다고 하는 게 약간 너무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 나쁘지 않아? 자기가 죽여놓고 멍청해서 죽었나느니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양아치야 양아치. 그거 그냥 애들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그거 멍청한 게 아니라 열심히 순수한 살고 거예요.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경각심을 깨우는 네. 멸종된 새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자료 조사할 때보다 얘기를 나눴을 때 더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드네요. 멸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오늘은 도도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화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하트 그리고 댓글까지 소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